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에이블 홈페이지 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주소를 치고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인증창이 뜨게 되어 있고요. 이 인증창에서는 학원마다 부여된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용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항상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학생용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집어넣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학생 한글 이름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1, 2, 3, 4번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해보게 되면 아이 이제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진도바가 나와 있는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약속됐던 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 진도 차이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로 바뀌어 있어야 나우가 플랜보다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테스트 아이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플랜이 조금 더 빠른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도바를 누르시면 수업하기 버튼이 다시 나오고요. 이 수업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아이 메인 창으로 들어갑니다. 메인 창은 4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 테스트를 볼 수 있는 렉처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1일 테스트를 보는 데일리 테스트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에 해당하는 3레이어드 테스트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창에서 푼 문제들에 대한 오답을 확인하는 오답 리스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그러면 렉처라는 메뉴를 이 숫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실제 렉처 이 메뉴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 안을 들여다보시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상 플레이 버튼이 있는 이 영상 단위 개념 영상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연필이 있는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은 이 한 블럭에서 세 문항만 풀게 되면 이 블럭을 완성하게끔 로직이 짜여져 있고요. 실제 영상은 보든 안 보든 이거에 완성하는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한 블록 완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제를 클릭하고 이 문제에 정답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단위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 맞고 틀리고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기회는 2번까지 주어지니 만약에 다시 풀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풀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답을 입력을 해서 결과 보기를 눌렀을 때 2번째 틀리게 되면 다시 풀기 버튼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다 틀리고 났으면 넘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 창으로 넘어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풀고 났을 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들어와서 풀었다는 표시를 해주고 옆에 푼 날짜가 기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다음 문제도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또 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정답을 입력할 수 있고요. 시간은 5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답을 입력하는 순간 언제 답을 입력했는지 하는 시간이 기록되게 되어 있고요. 다시 결과 보기를 누르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블럭을 마저 다 완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 표시된 게 2문제가 있죠. 만약 이 문제까지 하게 되면 이 블럭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원에 가득 빨간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정답을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우연히 맞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고요. 그러면 이 블럭 완성이 된 거고요. 혹시나 아이가 풀다가 개념 테스트는 오픈북이기 때문에 아이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단위 개념 영상을 보고 문제를 다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 안에서 문제를 봤는데 모르겠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백 버튼을 누르고요. 그래서 다시 메인 화면 창으로 나와서 단위 개념 영상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실제 아이가 볼 수 있는 단위 개념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요. 이거는 전체 화면으로 해서 영상을 볼 수 있으세요. 자,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분에서 3분 정도로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을 유지해서 볼 수 있는 시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쪽에 닫기 버튼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해서 다시 뒤쪽으로 나오면 다시 처음에 해당됐던 메뉴 4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렉처 화면에서 나와서 개념 테스트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 렉처에서 푼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일주일 후에 데일리 테스트에 이렇게 생성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문제를 풀었으면 데일리 테스트도 5문제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현재 풀어야 될 데일리 테스트, 자, 11월 7일 날짜로 풀어야 될 데일리 테스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푼 문제에 대한 데일리 테스트가 생성이 되어 있지만 푸는 건 일주일 후에 풀 수 있게끔 로직이 짜여져 있어서 실제 이거는 클릭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풀어야 될 데일리 테스트를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데일리 테스트가 총 5문제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렉처, 개념 테스트에서 풀었던 5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가 데일리 테스트로 5문제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후에 아이한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1일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입력 방법은 동일하게 입력을 해서 정답 제출을 눌러주면 되고요. 데일리 테스트도 크게 2번의 기회가 있지만 일단 모든 문제를 다 풀었을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4문제를 갖다가 마저 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객관식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모두 고를 수가 있다고 하면 중복 클릭도 됩니다. 그래서 답을 여러 개를 클릭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임의로 답을 넣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맞고 틀리고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한 문제를 맞추고 4문제를 갖다가 틀렸네요. 이제 여기서 다시 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다시 풀 수 있게끔 나오고요. 여기서 더 이상 나는 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다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풀기 버튼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4문제가 생성이 되어 있죠? 아까 틀렸던 4문제가 다시 나오게 된 거고 마찬가지 원하는 답들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답을 입력할 때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단위는 입력 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끝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요, 단위도 입력 안 해야 되지만 혹시 수식 기호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수까지만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어서 분수까지는 다 입력이 가능하고요. 루트나 또 다른 수식 기호는 아예 답 자체에 입력하지 않게끔 답이 소수나 분수나 정수 형태로 나오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따로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아이가 이제 다시 풀기까지 됐고요. 2번 틀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시 풀기 버튼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다시 백을 해서 나오게 되면 아이 메인 화면으로 나오고요. 지금 틀린 문제까지 포함돼서 오답이 11문제까지 늘어나 있네요. 자, 그리고 3레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현재는 저희가 3레이어드 지정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레이어드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2가지 형태로 3레이어드 테스트를 갖다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답에서 지금 틀렸던 이 오답 11문제 중에 아이가 맞은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다시 풀어서 맞추게 되면요. 제가 오답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각불의 이름과 밑면의 모양이 잘못 짝져진 것은 어느 것입니까? 고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각불, 오각형, 사각불, 삼각형 2번이겠네요. 자, 그럼 2번의 답을 넣고요. 결과 보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맞았죠. 그래서 오답에서 이렇게 맞춘 경우에는 실제 이 맞은 문제가 오답에선 사라져서 10문제로 바뀌고요. 대신 이 문제는 일주일 후에 3레이어드 테스트에 등록이 되게끔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직 버튼을 누를 수는 없지만 실제 눌러지진 않지만 3레이어드가 생성이 돼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답에서 틀렸던 문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이 3레이어드 테스트에 등록이 돼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로직을 그렇게 짜놓은 이유가 오답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번 이상 틀린 문제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알려주게끔 되어 있고요. 알려주고 나서는 아이가 스스로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게끔 로직을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오답에서 넘어오는 문제가 3레이어드 테스트에 들어간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생님 창에서 아이가 문제를 다 맞췄더라도 재지정을 해주시면 3레이어드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레이어드에 들어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1주, 2주, 3주 후까지 재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표는요, 본인이 푼 요 세 가지에 대한 학습 이력이 학부모님들한테 어플로 발송되는 화면입니다.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보면요. 현 진도 현황이 나오고요. 아이가 푼 진도에 대한 1일 성적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성적표 보기를 눌러보면요. 요거는 지금 아이창에서 이제 성적표가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은 어플상으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진도바가 어머님들한테 보내주고요. 이 똑같은 화면이 어머님들 갑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개념 확인 테스트에 대한 분석이라고 써여 있죠. 첫 번째 렉처에서 풀었던 정답률들이 문제마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정답률 같은 경우에 4번 이상 틀리면 0%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4문제에 대한 평균 정답률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문제를 풀었던 전국 아이들의 평균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등급으로 성취평가로 등급이 환산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성취평가 등급이 매겨져 있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점수고요. 실제 과제까지 끝난 테스트, 그러니까 과제까지 끝난 단원에 대해서 1일 테스트를 본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본인이 푼 5문제의 평균 점수고요. 여기는 요거는 그 평균 점수를 성취평가제로 환산을 한 거고요. 실제로 똑같은 문제를 푼 전국 단위 100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3레이어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화면인데요. 아직까지는 3레이어드 테스트를 갖다가 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화면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성적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이가 저희 에이블을 이용해서 에이블 기본 과정을 사용하는 매뉴얼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